나는 일상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일상은 우리 주변에서 늘 있는 일이고 관심을 두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일이다. 이 일상 중에 그런데 라고 튀어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음식, 이주 노동자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이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이름도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예. 오늘도 상태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니요, 이거 마음이 급해요. 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뢰도사 원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심혜정입니다. 누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도사님은 심혜정 영화 감독이십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시켜 드렸지만 하시는 그 영역이 정말 넓어서 퍼포먼스라던가 또 극본도 직접 쓰시죠. 네네. 네, 그리고 연출도 하시고 네. 또 전시도 같이 진행하시고 네. 여러 방면에 재능이 많으신 심 감독이십니다. 재능은 모르겠고요. 일은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심 감독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KBS 독립영화관에서 감독님의 김치라는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네. 저 KBS에서 진짜 몇 안 되는 볼만한 그 프로그램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 볼만한 KBS 거 한 두세 개 있나? 거의 없어요. 아니, KBS 하나밖에 없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벌써 심 감독님 영화 하나 이미 상영됐잖아요. 물고 넘어서는 여자 이미 상영됐었고 TV에서 많은 관심 받았었죠. 예, 실검 3위 와, 찍었습니다. 그거 되게 제주 위에서 실검 3위는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 영화 제목이 김치잖아요. 네네. 네, 간단하게 뭐 긴장하셨어요? 긴장 아직 못했어요. 저희도 진짜 해야 못했습니다. 되는데. 맞아 김장해야 돼요. 여기 두 분의 도사님들, 남자 도사님들은 김장 어떻게 거들고 계신가요? 올해 저희 집은 김장을 안 해요. 아. 네. 저는 했습니다. 와, 예. 벌써. 근데 도와주시나요? 그럼요. 예. 우리 일손이 원도사님은 없어서 뭐 역시 그럼 신뢰하십니다. 네. 신뢰가 듭니다. 근데 진짜 김장은 힘을 합쳐야 돼 가족이. 혼자 큰 하는 행사죠. 거- 가족 예, 예. 행사죠. 힘든 것 저는 같아요. 먹는 거 말고는 다 싫어요. 허리 아파. 이제 김장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 김장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제 계속 김장을 주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김장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김치 드시지도 못하는데 김장을 했는데 왜 김장을 계속 뭐 엄마 드시지도 못하는데 계속 할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김장 안 하면은 막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김장의 1년에 이제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뭐 제일 큰 건 아니고 행사 중에 하나로 김장을 되게 중요하게 챙기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관계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김장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 가족 관계 때문에 김장이라는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저희도 김장을 해요. 매년 하는데 저희는 저 첫째 딸 그러니까 손주 그러니까 김장을 언제 하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김장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 꼭 돼지고기도 수육. 먹어야 되고 올해도 딸내미를 위해서 김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뉴스를 보면서 왔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최순실 그 최순득 씨가 김장을 해서 우리 박 대통령께서 항상
최순득 씨의 김장김치를 공수해서 드셨다는 뉴스를 어머나. 접하면서 네, 네. 역시 김치라는 거는 참 남다른 거구나.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네, 네. 그래서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음식을 통해서 나눠주고 강고히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재생산으로 넘어가고 그런 게 음식을 통해서 제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주제가 김치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앞에 그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지배당하는 거 또 그리고 그 감각을 옮겨 다니는 거 이런 게 좀 어떤 얘기일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김치라는 영화도 아까 저희가 이제 김치가 관계고 그거에 이제 유지되는 어떤 강력하게 작동하는 뭐 가치, 뭐 전통적 가치, 감각 뭐 이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영화 김치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치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김치가 어떻게 윗세대는 전승시키려고 하고 밑에 세대는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은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김치를 둘러싼 세 여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영화들은 다들 보셨죠? 네, 아니, 네. 저는 그 심혜전 선생님 영화 제일 처음 본 게 김치다 김치, 보니까 예. 저도. 도사님, 선생님이 아니고 예. 격상시켜주세요. 도사로. 오늘 자기네들은 다 도사라고 띄워주세요, 나만 띄워주세요. 선생이야. 너무 입에 최 붙어가지고요. 선생님도 아니고. 너무 입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예. 뭐 근데 또 뭐 사석에서 누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오라버님 왜 이러세요? 꼭 누님을 대우해주는 늘 챙기시는. 전 김치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단편 영화면서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확실하게 전달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여주인공이 좀 약간 예술가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감정이입도 좀 되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 저렇게 좀 돈 벌어. 돈도 너 못 얼마 버는 벌어? 게 돈도 못 벌면서 잘난 척하는 그래서 보면서 감독님 자신의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뭐 녹아져 있기는 하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 주변에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수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다가 작업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영화 보시고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언니랑 사이가 안 좋냐. 예. 그리고 이대 나왔냐. 예.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대 뭐 개나 소나 다 가는데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뭐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듣는데 사실 이제 두 개 다 아니에요. 저는 이대도 안 나왔고 언니랑은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주변에 어쨌든 우리가 사이가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자매애가 사실은 가장 자기랑 많이 붙어 있으면서 공감이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굉장히 또 다른 결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뭉뚱그려서 여자들끼리 사이가 좋거나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이가 좋을 거라는 전제들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예. 네. 저도 언니가 있지만 언니랑 친하기도 하지만 가장 이렇게 질투심을 가장 유발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쵸. 뭐든지 부럽잖아요. 언니가 네, 하는 네. 거는 그러고 미묘한 갈등이 있죠. 말을 안 하지만 어려워 자매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화 안에서 그 언니가 하는 역할,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그쵸. 실질적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둘째 딸이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예술 활동을 위해서 가정을 많이 돌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나름의 각자의 어떤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둘의 다 입장 다 너무 이해가 가잖아요. 예. 예, 둘 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뭐 잘하고의 어떤 차이는 아닌데 저는 좀 둘째 입장에 좀 다 가까운. 예술하시니까. 근데 좀 언니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좀 네가 뭐 진짜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죠. 동생은 돈이라는 거를 통해서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니는 사실은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돌봄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엄마한테 돈을 주고 하는 거는 작은 딸이기 때문에 엄마도 사실은 되게 대접을 하죠. 작은 딸을. 그리고 언니는 그 김치도 언니가
배달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사로운 일들까지 언니가 신경 쓰면서 그런 뭐 가족 관계에서의 돈 그리고 돈이 어떻게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매들의 얘기라 뭐 근데 남자가 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가족 간의 관계성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 영화 자체도 너무 재밌었지만은 보고 나서 그 남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그 기사 중에 그 일본의 그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어떤 영화 이후에 이제 그 인터뷰한 것 중에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은 절벽에서 다 떨어뜨려 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다. 실제로 또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블랙 코미디 식의 이제 인터뷰들 많이 하는데 살면서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 같은 그런 느낌들. 그렇죠. 가족은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되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생일도 모르세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 어렸을 때 고정됐던 기억의 한 조각들인 거죠. 그래서 그 조각이 그 사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사람한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사람과 더 많은 얘기를 해야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고 거기서 끝났고 나머지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 분담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이게 패밀리라는 조직 자체가 어떻게 굴러갈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 정작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의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가깝지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 서로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고 어떤 개인의 한 인격체로 이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가족이라는 게 예, 가족의 너는 나의 뭐 첫째 딸, 둘째 딸, 뭐 엄마, 뭐 이런 어떤 역할 안에서의 어떤 사람으로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쉽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게 또 가족 안에서의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집에 있으면 커다란 집이라는 껍데기에 각각의 방에 또 작은 껍데기에 또 나라는 껍데기에 몇 개의 껍데기 안에서 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집이라는 걸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면 참 재밌구나. 근데도 이 사람들이 그 껍데기 안에서 각각의 위치들을 점유하고 또 커다랗게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또 같이 거주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저는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요즘에 가족 공동체라는 게 많이 이제 좀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독거노인도 많은데 요즘. 아니 젊은 독거. 그걸 뭐라 그러지? 혼자 사는 1인 1가구 뭐라 그러나 요즘. 예. 생각 안 나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다 나중에 통편집되기 때문에. 김치로 다시 돌아갈까요? 네. 김치, 영화 김치. 그런데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직접 출연하신 영화도 있고 볼 때마다 제가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오버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자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들을 항상 모든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좀 느끼거든요. 특별하게 디렉션을 현장에서는 잘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가지고 배우분들 만날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언니라면 언니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동생한테 마음이 꼬였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나리오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캐릭터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거를 겪었고 지금은 어떤 심정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경험들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나중에 연기할 때 제가 특별하게 디렉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분들이 워낙 또 베테랑이시고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치에서 이제 싸우는 씬이 있는데 싸우는 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에 다 찍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가자. 왜 여러 번 싸우면 에너지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가자. 그래서 진짜 NG 없이 그 싸움 씬을 한 번에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싸움하고 가방으로 머리 딱 치고 모두 다 박장대소하며 박수 친 기억이 납니다. 뭐 예술이 현실을 어쨌든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예술이냐 아니냐 뭐 그거는 각자 예술가들마다 다른 이제 포지셔닝을 선택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작업의 주제나 이야기들이 어쨌든 일상 안에서 끌고 나와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좀 이렇게 왜곡되거나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단편들을 보여주는 걸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는 되게 영화적이고 시네마틱하다라는 게 있는데 꼭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리얼을 보여주는 게 과연 영화냐라고 이렇게 또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냥 영화 안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자연스럽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일상을 담아내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은 어떤 그 영화적인 어떤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올해가 그 어떤 그거를 그 기준으로 삼는 기념비적인 해가 아닐까 싶어요. 뭐 현실이 너무 영화의 모든 장르를 넘나들다 못 쫓아가요, 보니까 못 쫓아가요. 예.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독특한 것 같아요. 영화가 너무 르아르 호러, 올컬트, 판타지까지 뭐다 있죠. 다 들어가 있으니 그냥 오히려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더 오히려 현실적인 듯한 더 와닿는 거죠. 거꾸로. 실제로 저기 예매율을 조사해 보면요. 예매율 예. 나왔습니다. 예매율.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대요. 현실이 너무 영화 같아서 영화보다 더 현실 그래서 굳이 직접 영화를 보지 즐기는 게 더 않아도 낫지 된다.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것도 제가 며칠 전에 본 거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감독님의 그 시선이 정말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섬세함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게 굉장한 집중력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 아니었을까,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느꼈을 건데 그냥 약간 넘어가고, 그러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칭찬 일색이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영화가 총 몇 편의 영화를 만드셨죠? 극영화는 3편 만들었고요. 다큐멘터리 1편 만들었고 실험 영화는 7, 8편쯤 됐던 것 같아요. 꽤 그러면 꽤 10편 네, 이상. 예. 제가 김치 영화를 이제 김치와 여자라는 단어를 이제 쳐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막 김치녀 된장 영화 이런 게 뜨는 거예요. 너무 좀 의외였어요. 그런 글이. 그래서 왜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냥 음식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게 왜 그 여자라는 단어를 붙여서 김치녀라고 하면서 왜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는 김치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치녀, 뭐 김치남, 뭐 버터남, 뭐 버터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하여튼간 뭐 약간 그 소속. 비하하는 말이니까 뭐 네. 그걸 쓸 일은 없어요. 저는 입에 담지 않습니다. 네. 결국 그게 뭐 혐오, 예 그런 단어에 일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말을. 예. 뭐 반성들 하시나 왜 갑자기? 아니. 작품 중에 인도네시아 음식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재밌었어요. 어. 오. 서칭포 나시고래. 네, 아, 예.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작가들 한국에 와서 같이 간단하게 설명 좀.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인도네시아 작가들이랑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먼저 떠올랐던 거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표 음식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나시고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작가들이 와서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할 텐데 제가 이제 나시고랭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요. 제가 이제 나시고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두 명의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입맛을 제가 사로잡는 고향에서 먹었던 맛이랑 거의 흡사한 맛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 입맛이 정확하게 이 맛이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각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레시피나 어떠한 말이나 이런 걸로는 똑같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좀 저는 따라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나시고랭을 계속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근데 그 두 사람도 인도네시아 작가긴 하지만 한 사람은 단맛이 나는 걸 좋아하고 한 사람은 매운맛이 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감각이라는 게 이제 표준화될 수 없고 언어로서 그거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칭포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이제 좀 실험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나시고랭 그것이 하나가 아닌. 그쵸. 예. 예. 각자 음. 다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예. 김치도 막 정말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뭐 예. 예. 젓갈을 넣네, 뭐 맞아. 마늘, 네. 뭐 이걸 맞아. 넣네. 예. 저도 그 외국 사람한테 이제 그 김치를 설명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다. 예. 네. 김치에 대해서 뭔가 얘기 물어볼 때 항상 음. 그 얘기를 꼭 해요. 집집마다 맛이 다르다. 그걸 영어로 얘기해요? 어떻게? 일어로. 아, 예, 죄송합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예. 그러게요. 일본 사람들 김치 좋아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아. 저번에 공에도 이제 그 쿠바 작가 예. 파블로 예. 오셔서 쿠바 음식 이제 나눠 먹고 막 예,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자기 나라 또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데 가장 많이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음식을 같이 예, 나눠 먹고 하는 게. 정말 저 놀랬던 게 쿠바에서 우리나라 밥처럼 이렇게 그런 밥을 매 끼마다 먹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건 그게 저도 다 처음 빵만 알았어요. 먹는 줄 예. 알았어. 예,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쌀도 우리하고 같은 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긴 거냐 니네 음. 먹는 거 그런 그랬더니 아니라고 니네 이런 거를 자기네. 그래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여기 와서 매일 밥을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좀 음식을 통해서 서로 좀 약간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먹을 거 누가 주면 좋잖아요. 우선 기분이 우선 뭔가 좀 나눠 먹으면 좀 뭔가 더 좋은 것 같고 우선. 보통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인체가 그 나라에 적응하려면 21일이 걸린답니다. 모든 인체가. 21일이에요. 예. 정확해요? 누가 네. 누구의 이론인가요? 아니, 신뢰도사가 얘기하니까 왠지. 믿어야지. 예. 아, 입맛만은 절대 안 바뀐다고. 아. 예. 근데 감독님 딸 있으시죠? 네. 네. 따님하고 얘기 많이 하시나요? 세대 간의 어떤 가족이 얘기하기가 쉽지 저희가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도사님 음식 잘하십니다. 잘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린 것 같아요. 그거. 손 놓으셨어요? 네. 아니 뭐 먹는 거를 안 즐겨요. 거짓말. 아 서양 요리를 안 즐겨요. 아니 이게 좀 확실하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먹는 걸 안 즐깁니다. 요즘. 네.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먹방 어떤 방송. 그런 분위기들하고 네. 너무 먹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약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 오랜만에 그 사람들 만나도 어디가 맛있다, 뭐 먹으러 가자.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먹는 거에 집중 안 하고 여기 먹는 거 말고 또 딴 데 맛있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먹는 걸 좋아해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게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먹는 거에 별로 그렇게 크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지금, 낭비를 에너지 낭비를 하고 안 싶지 하고 않아요. 싶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리하는 것도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요즘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나중에 집에다가 주방을 없애고 싶어요. 좀 아, 예, 너무 나갔습니다. 네. 예. 넘어갔습니다. 네, 너무 나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시대적으로 요즘에 이제 뭐 경기도 어렵고 뭐 돌파할 길도 없고 그러면은 단순한 감각 그리고 자기들 감각적인 거를 찾게 돼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손쉬운 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 점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감각이 닫히니까 먹는 건 우리가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뭐 시대적인 거랑 같이 많이 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좀 여자 이야기들이 더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방송이나 우리 시각적으로 남성 위주의 그 어떤 그 시각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쵸. 좀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사람들 눈에 좀 보이게 자연스럽게 좀 보이게 되는 좀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여혐 문제도 네. 있고 뭐 일배 문제도 있고 뭐 소수자 타자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이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여성주의적인 그 관점 방식이 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곳곳에서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이제 각자 자기 입장 안에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작업으로 표현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작업 다 뭐 하시니까 근데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작업이 어쨌든 자기 개인 이야기에서 출발하잖아요. 내 개인 이야기를 하지만 작업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또 대중들과 함께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에 운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피로감이 들기도 하고 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게 평가받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저희가 선에 서 있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내 얘기를 어디까지 또 끌고 나가면서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작가로서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영화계 안에서는 그 여성 감독으로서 뭔가 어떤 그 활동을 하는데 뭐 불편하고 뭐 이런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영화계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뭐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있겠죠. 내부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성 감독들이 요즘은 이제 되게 많아졌고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여성 감독과 남성 감독이 이제 반반이었다고 작년에. 진짜 많네요, 그럼. 예. 그래서 그런 해였다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더 많은 뭐 반반이 뭐 여자나 남자냐 뭐 물리적인 것도 사실 이제 물리적인 것도 어느 순간도 좀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어느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의미가 없지만. 북유럽이나 이런 데도 뭐 어쨌든 그 숫자를 맞추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어떤 부분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 감독인데 뭐 되게 남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여성과 상관없는 오히려 여성주의적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감독도 있고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꼭 여성주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는 남자여도 여성주의적인 네. 사람이 그럼요. 있고. 예. 우리 그래서 엄마들 보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에 쌓여 있거든요. 엄마가 여잔데도 불구하고 엄마인데 무서워. 남성 우월주의에 아주 그냥 무서워요. 근데 이런 문제 뭐에 있어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좀 다른 예술 장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좀 강력하다고 해야 될까? 제가 영화라는 매체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영화가 가지는 영향력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영화라는 형식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공간이 없어도 파일로든지 얼마든지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이라는 게 아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운명을 얘가 타고났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작업을 보여줘야 될까도 작가로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영화라는 매체의 매력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영화의 그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한 게 그 영화가 이제 상영이 보통 이제 그 대중 영화 같은 경우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관객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인디 영화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배급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상업영화다, 독립영화다 구분을 지었을 때 사실 이제 독립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자립영화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영화나 이제 뭐 상업영화다라고 했을 때 제작사가 어쨌든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가 먼저 이 작업이 극장 개봉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이 나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해서 이제 상업적 마인드로 접근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고요.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이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영화를 올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독립영화에서도 뭐 개봉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극장 잡아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뭐 개봉을 했냐 안 했냐 극장에서 했냐 안 했냐의 기준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제작에서 어떻게 그 제작이 제작사 상업의 회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기획이 됐냐 안 됐냐가 독립영화다 상업영화다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독립영화도 사실 이제 장편 같은 경우에 이제 개봉관에서 많이 이제 개봉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또 영화가 제작사여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봉을 해서 영화의 수익이 나는 것까지가 총칭적으로 전부다. 또는 이제 요즘에 뭐 TV라든지 뭐 다운로드 서비스라든지까지 통칭적으로 전부 다 해서 영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 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독립영화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쨌든 독립영화가 자생력 자체가 없잖아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지원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배급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화적 인프라 자체를 되게 많이 활성화시키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상업적인 것만 커지고 그 배급 그리고 상영관을 잡는 것도 전부 다 몇 개의 회사에서 상영관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많이 만들어지기는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준비하시는 분들, 젊은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의 플랫폼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굳이 극장이 아니어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드는 사람 맞는데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만드신 작품들은 거의가 단편 영화들이죠. 네네. 예. 그럼 장편 영화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영화가 있나요? 이 단편 영화 이제 욕창이라고 시나리오를 다 썼는데요. 뭐 여기저기 이제 돈을 마련하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화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장편 영화 준비하시는 영화는 욕창 그러면 그 스토리를 잠깐 좀 기뜸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목. 네, 욕창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살이 썩는 병리적인 현상을 욕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욕창도 사실은 김치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노인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김치는 좀 여자들의 세대 간의 갈등이라면 욕창은 노인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노인 그리고 도와주는 살림 도우미 겸 간병인인 재중동포 그리고 이제 병든 할머니 그리고 딸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의 욕창 상태가 다 있는 거거든요. 노인, 환자, 그리고 뭐 가부장,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 뭐 사랑,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위치에서 예, 꼼짝하지 못하는 욕창의 상태 각각 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패밀리 안에서 가족 안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극영화예요? 아니면 다큐 극영화예요. 극영화? 예, 예. 선생님. 그러니까 아라비안과 낙타가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저희 이제 가족 이제 아프신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제중동포 돌봐주시는 분과 저의 이야기로 이제 다큐멘터리 짧은 그 30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요. 아마 그거의 극영화 버전이지 않을까.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출연진을 보니까 가족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네네네. 살짝 들어서 예. 네,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그 욕창 그 하나를 가지고 그냥 환자의 어떤 아픈 어떤 상처 부위가 아니라 그거를 어떤 각자의 어떤 상황 나름 안에서의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네네, 그렇죠. 예. 각자의 욕창을 보여주고 굉장히 싶었어요. 흥미로울 예. 것 같네요. 선생님을 이제 뭐 전시장에서도 만나 뵙고 막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주 뵙지만 영화를 언제 만들어 언제 시나리오를 저걸 다 썼나 막 이럴 정도로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 언제 이거를 다 썼지? 막 동백꽃이 피면도 그렇고 예, 물고나무 서는 여자도 그렇고 정말 순식간에 쓰고 순식간에 촬영해서 짠짠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나리오를 평상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냥 바로바로 쓰시나요? 미리 써놓고 그러시나요? 사실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한 개 있으면 한 개를 작업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김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시나리오가 2개가 있었는데 2개 다 만든 거고요. 예, 그래서 여분의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편 하나, 장편 하나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거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떠오르면서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바로 앉아서 쓰기 시작해서 3시간 만에 어쨌든 와.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재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순발력 대단한데. 그 뒤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경험이. 유일무이한 경험이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날은. 근데 아마 김치는 제 이야기가 섞여 있기도 하고 제 주변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이야기가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들이 그냥 쭉쭉쭉 막 그냥 앞으로 달려갔던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를 저는 이제 몇 편 쓰면서 그렇게 오래 쓰지는 않고요. 그냥 한 번 쓸 때 어쨌든 끝까지 다 쓰긴 해요. 예, 거칠더라도. 그래서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주변 사람 수정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고쳐 나가지. 예, 이렇게 앞부분 썼다가 이렇게 덮어두고 그러진 않고요. 예, 그래서 아마 작업을 빨리 많이 하게 되는 예, 비결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어떻게 아는 또 감독님도 시나리오만 한 5년 쓰는 것 같거든요. 네, 많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 장편 하나 쓰면서 그 몇 년 동안 그거 하나를 잡고 이렇게 영화를 못 만들고 계신 분을 간혹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선생님은 그냥 뚝딱뚝딱 하고 벌써 이미 다 써져 있고 또 만들고 또 새로운 거 쓰고 이 속도감이 네. 내공이죠, 뭐 내공. 아니 그리고 주제 자체를 멀리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나한테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가까운 데서 가져오는 거. 사실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작업은 이제 처음에 2012년도에 극영화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1년에 한 편씩은 아무리 짧은 영화든 어쨌든 뭐 시간에 상관없이 1년에 한 편씩은 만들자라고 제 안에서 이렇게 좀 결심처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느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 자체가 뭔가를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던지고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저한테는 리듬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리듬대로 가면서 작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제 스스로한테 약속을 지켜서 그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매년 한 편 이상의 영상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뭔가
영화를 뭐 종합예술이라고도 하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 뭐 배우분들, 뭐 촬영하시는 분들하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전문가로서 자기의 보는 관점,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미술은 최고를 지향하지만 영화는 최선을 지향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텝들하고 조건에 맞춰서.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 뭔지를 고민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도사 심혜정 선생님의 영화를 좀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남자들이. 왜요? 왜요? 아, 예. 저도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남자들 네 주변을 좀 둘러봐라. 네 주변을. 네 주변에 바로 옆에 여자들이 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대상, 뭐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너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존재로서 살고 있는 여자들이 있다. 영화를 쭉 그 심혜선 선생님의 영화를 쭉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영화 홍보까지. 아니 저는 그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보면 굉장히 남성 위주의 그런 진짜 시각이 너무 좀 남성 있는 것 같아요. 위주의 일상이지만 흘러가는 그런 거가 느껴지거든요. 반면에 또 선생님 영화를 보면 여자의 어떤 일상의 한 부분을 단편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쪽만 보지 말고 쌍벽을 이루면서 두 개를 동시에 봐야 그러면서 이쪽 왜 여기서 갑자기 홍상수 감독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이 봐야 일상을 진짜 나란히 볼 수 있는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상수 팬이시구나. 아니, 옛날에 좀 팬이었는데 요즘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심혜정 팬 쪽으로 좀 옮겼어요. 네. 거의 뭐 동급 나란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일상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에 늘 관심이 많고요. 제 작업 주제도 이제 일상에서 뽑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지만 계속 주변의 일상들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일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이런 건지 한참 들여다보고 그런 저의 고민들을 이제 작업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심도사, 오늘의 공도사 심도사님을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심도사님의 작품 이야기, 또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 특히 여성의 이야기, 또 시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즐거운 얘기 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다음. 또 나오세요. 재밌는데요? 이거 왜 이래? 이서방 있는 데서 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언니? 야, 언니면 언니답게 굴어.